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천성모병원의 진최익준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이제 다음과 같고요. 너무 어려운 주제라 제가 뭐 답을 오늘 제가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뭐 사바 대비해서 타바가 이제 좋은 장점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시술 이후에 이제 APB 발생이 좀 적은 것으로 되어 있고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 발생이 적고 블리딩 이벤트가 적 반면에 단점으로서는 이제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삽입이라든지 이제 이 컨덕션 장애가 생기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파라베블라 리키지가 마일드 이상의 파라베블라 리키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하이퍼 어티니트 리플렉스 시크닝 같은 스럼보시스 관련된 연관된 이벤트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코로나 액세스에 이제 제한이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로우 리스크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제 랜드마크 스터디 두 가지가 이제 파트너 3와 에볼루 로우 리스크가 이제 2019년도 NEJM에 나오면서 미국의 FDA에서도 이제 로우 리스크에서 타비를 이제 승인을 하게 되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서저리에 비해서 타비가 이런 여러 가지 데스 스트로크 리하스피탈레이션 이벤트를 많이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에볼루 로우 리스크에서는 넌 인피리어티를 수술에 대비해서 타비가 넌 인피리어하다는 것을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가이드라인에서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영에이지에서는 수술을 권유를 더 페이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고령에서 이제 타비를 더 권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도 로 서지컬 리스크에서는 수술, 영에이지에서는 아직도 수술이 더 페이버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아직까지 나이를 두고 나이가 80세 이상에서는 탑이, 그다음에 60에서 80에서는 둘 다 가능하고 65세 이상에서는 수술을 권유를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75세 이상 이하로 나눠서 이제 수술 탑의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19년도 이제 NEJM의 두 페이퍼가 나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데이터에서 보시면은 탑의 시술이 해가 갈수록 점점 이렇게 볼륨도 늘어나고 사이트도 늘어가고 인디케이션도 점점 확장을 하고 있어서 로우리스크도 2019년도 이후에는 시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AVR 숫자는 뭐 거의 비슷한데 이 탑의 숫자 그 시술은 건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고, 2019년도 이후에는 로우리스크 탑이 환자한테서 탑이까지 어프로브 되면서 수술을 이제 앞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럽 쪽에 이제 프랑스 쪽에서도 보시면은 전체적인 이제 AVR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수술은 큰 차이는 없고 탑이가 계급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런 AVR 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뭐 이 수술보다는 탑의를 많이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아 있는 이슈가 이제 듀러빌리티라든지 바이오카스피드, 그다음에 탑의 시술 위에 이제 PCL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밸브 스트롬보시스, 페이스메이커, 파럴 릭, 그다음에 스트로크 같은 이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이 지금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오늘 이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오늘은 이제 듀러빌리티에 대한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듀러빌리티 얘기를 하려면 이제 파라프로스테틱 밸브 디스펑션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이 바이프로스테틱 밸브 디스펑션에서는 이제 스트럭처럴 밸브 디스트리뷰션과 넌 스트럭처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스롬보시스, 그다음에 엔도카다이티스, 크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리스크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이제 타비를 시행했던 연구를 이제 대표적인 것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나왔던 이제 LRT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한 200명 정도 처음에 이제 로리스크로 처음 했던 트라이얼이 되겠고, N수는 200명이었고 프로스펙티브하게 이제 봤던 환자 싱글암으로 이제 했던 연구가 되겠고, SDS 스코어가 1.8%로 로리스크 환자들이 들어갔고, 그래도 나이는 73.6세로 비교적 고령의 환자들이 더 포함됐습니다. 첫 2년째까지 모탈리티가 한 4.1%로 보고가 됐고, 최근에 4년 팔로우까지 해서 12.1%, 그다음에 스트로크 한 7.9% 이벤트가 됐다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밸브 에어리어나 이제 민 그레디언트는 보시는 것 같이 해가 2년, 4년 지나도 나빠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하이퍼 어티니티드 리플렉스 스롬보시스가 있던 환자들에도
하고 민 그레디언트라든지 밸브 에어리어는 발생하지 않는 환자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헐트가 한 14% 정도에서 이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발생하는 환자들에서도 모더레이트 이상의 헤모다이나믹한 스트럭처럴 밸브 디테로레이션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아까 처음에 우려됐던 이제 하이퍼오테네티드 밸브 리플레 스럼보시스가 발생을 하더라도 환자의 임상적 예후에는 크게 차이는 없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데이터를 보여줬고요. 또 이 랜드마크적인 스터디 중에 하나가 이제 노션 트라이얼인데 노션 트라이얼은 이제 8년까지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 1세대 이제 벌룬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를 사용을 했던 데이터였고 280명 환자들 나이도 마찬가지로 79세로 굉장히 고령 환자들이 포함됐고 SS권은 3% 정도였습니다. 8년 동안 팔로우를 해도 수술에 비해서 이제 타비가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걸 보여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밸브 오리피스 이펙티브 오리피스 에어리어는 수술에 비해서 좀 더 크게 유지가 되고 있고 민 그레디언트는 더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도 보시면은 스트럭처 밸브 디테로레이션이 수술에 비해서 타비가 조금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게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오플라스틱 밸브 디스펑션은 양궁 안에 이제 숫자는 조금 더 타비가 좀 적었지만 통계적 차이는 없이 양궁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바이오플라스틱 밸브 페일리어도 양궁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년 동안 팔로우를 했더니 이 수술과 비교해서 타비가 큰 차이가 없다라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파트너 3 트라이얼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데이터가 2년 데이터가 이제 최근에 나왔고 2년 동안 팔로우를 해도 이제 여러 가지 하드 엔드 포인트라든지 스트로크 같은 이벤트가 수술에 비해서 타비가 더 좋거나 혹은 나쁘지 않다라고 데이터를 2년 팔로우 데이터를 보여주었고요. 환자의 이게 만족도라든지 증상 호전 여부도 수술에 비해서 좀 더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에코 데이터에서도 보시면은 파트너 3 이제 벌룬 익스펜더블 이제 밸브를 사용했던 연구에서도 이 수술에 비해서 민 그레디언트라든지 차이가 수술과 비해서 차이가 없고 그거는 2년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밸브 에어리어도 2년까지 양궁 간의 차이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 밸브 디테로레이션이라든지 밸브 페일리어도 양궁 간의 차이가 없이 2년 동안 잘 유지가 되고 있다. 다만 파라밸러 릭이 조금 더 마일드 이상의 릭이 이 수술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임상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밸브 스럼보시스는 이제 탑에서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이제 에볼루 로우 리스크 트라이얼 2년 팔로업 데이터에서 보시면은 이 수술에 비해서 타비가 이런 올커즈 모탈리티라든지 스트로크가 발생이 더 이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인 의미는 없어서 이 트라이얼에서는 이제 넌인필요함을 이제 증명을 했던 것이 되겠고요. 밸브 에어리라든지 민 그레디언트는 수술에 비해서 이제 타비가 조금 더 잘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파라밸러 릭이나 이 PPM 같은 것이 조금 더 이제 수술에 비해서 조금 타비에서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은 앞에 보신 것처럼 이제 임상적인 데이터, 임상적 클리니컬 아웃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메타 분석에서도 보시면은 12개월 메이저 클리니컬 아웃컴이라든지 해서 수술에 비해서 타비가 조금 더 페이버하다는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컴플리케이션도 더 타비에서 더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페이스메이커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아직 뭐 해결을 좀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큰 연구 데이터가 LRT가 이제 4년까지 팔로우했고 노션이 8년, 제일 긴 8년을 팔로우했고요. 파트너 3랑 이제 에볼루 로우 리스크가 지금 2년 데이터까지 발표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이제 흉부외과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듀러빌리티가 문제인데 이 수술에서는 한 10년에서 20년 이상까지 데이터를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 타비는 아직 그런 데이터가 없고 앞에 보셨던 이제 이 파트너 3라든지 에볼루 로우 리스크 이 트라이얼에서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2년 데이터가 있지만 그
하이리스크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데이터에서는 8년까지도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길게는 10년까지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데이터가 좀 더 쌓여야지 이 듀러빌리티 이슈가 해결될 것 같고요. 또 재밌는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 수술로 이제 모든 이제 수술로 바이오프라스틱 밸브를 이제 삽입했던 데이터를 보시면은 나이가 75세 이상인 환자들은 오랫동안 잘 이 밸브 서바이벌이 유지가 되는데 나이가 젊은 사람일수록 이런 모탈리티가 더 증가한다는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바이올로지컬 밸브 대비해서 메카니컬 밸브가 조금 더 이벤트가 더 적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펙티브 오리피스 에어리어가 메카니컬 밸브가 바이오프라스틱 밸브보다 더 팔로우 7년 이상 팔로우를 했을 때 더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뭐 당연하게 예측이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보시면 다 60세 미만이고 미네이지가 한 50세 길게 7년 동안 팔로우를 했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애니징에 또 나왔던 데이터 보시면은 메카니컬 밸브와 바이올로직 프로세스 밸브를 삽입했던 환자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 메카니컬 밸브 한 6,000명, 바이오프라스틱 밸브 한 3,800명 환자를 비교를 했고 나이는 한 56에서 57세 정도 굉장히 젊은 환자였는데요. 나이가 55세에서 64세 환자들은 메카니컬 밸브나 바이오프라스틱 밸브가 양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은 54세 미만의 환자들은 바이오프라스틱 밸브보다 메카니컬 밸브가 좀 더 환자의 이후에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나이가 많은 환자들은 서지컬 메카니컬 밸브나 바이오프라스틱 밸브가 차이가 없는데 나이가 젊은 환자들에서는 메카니컬 밸브가 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로우리스크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랜덤 트라이얼이 제일 긴 게 아직은 2년밖에 없는데 싱글암으로서는 이제 하이리스크 환자들 뭐 10년까지도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 10년이 지나도 이런 민 그레디언트의 차이가 더 발생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데이터 보면 타비 밸브도 한 10년까지는 아직까지 뭐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파트너 3와 에볼로 로우 리스크가 10년 팔로업 데이터까지 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연구로서는 이제 노션 2 트라이얼이 이제 진행 중인데 심토마틱 AS 로우 리스크 SS 스코어가 4% 미만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RCT를 하고 있고 한 370명의 환자가 대상이 되어 있고요. 나이도 75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션 2 트라이얼이 곧 데이터가 발표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 무증상 시비어 AS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AVR을 했던 데이터를 보시면은 뭐 아산에서 했던 데이터고 이 연구는 이제 베리 시비어 AS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평균 나이가 한 64세, 비교적 로우 리스크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컨저버티브 케어를 했던 환자들에 비해서 얼리 서저리를 했던 환자들이 여러 가지 데스라든지 이런 카디오바스큘러 사망을 모두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제 아바트 트라이얼에서도 보시면은 무증상의 시비어 AS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평균 나이가 67세였고 SS 스코어는 1.6% 정도 굉장히 로우 리스크의 무증상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도 컨저버티브 케어에 비해서 수술했을 때 약 한 50% 가까이 이벤트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뭐 연구 중에 이제 얼리 타바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무증상 이제 시비어 AS 환자를 해서 앞에서 이제 아바타 트라이얼은 서지컬 AVR을 했던 환자들이고 데이터고 이 무증상 시비어 AS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65세 이상이고 LVF가 5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고 SS가 10 미만인 이하인 환자들을 먼저 트레드밀 테스트에서 트레드밀 테스트도 정상인 환자들을 랜덤으로 해서 타비를 할 거냐 아니면 클리니컬 팔로우를 할 거냐 이런 이제 랜덤 트라이얼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타바 언로드 트라이얼도 그런 좀 독특하게 이제 모더레이트 AS가 있으면서 하트 페일리어가 동반되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타비를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옵티멀 하트 페일리어 치료만 할 거냐라는 것을 랜덤을 해서 이제 보고 있는 데이터도 실험 연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프로그레스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이 증상이 있거나 혹은 이제 카디악 데미지, 디스펑션이 있는 모더레이트 AS를 선제적으로 빨리 이제 타비를 할 거냐, 혹은 이제 팔로우를 할 거냐, 약물 치료만 할 거냐를 비교하는 이런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타바 밸브가 뭐 여러 가지 시술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델리버리 시스템 문제라든지, 포지션하는데 좀 쉽게 잘 될 것이라든지, 프로넌의 액세스가 이제 좀 더 편하게 될 것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싱이 필요 없게 된다든지, 혹은 이제 컨덕션 어브노멀티 발생이 좀 적게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제점이 좀 해결이 돼야지 아마 사바에 비해서 타바가 좀 인디케이션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론을 내면은 뭐 로우 리스크 환자들에서 타바가 사바에 비해서 이제 넌 인필하다라는 것이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랜덤 트라이얼로 나왔는데, 이건 아직까지 이제 2년 내에서만 얘기가 돼 있고 2년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좀 장담하기는 좀 어렵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이가 많지만은 로우 리스크 환자들은 뭐 무조건 타바가 우선이 될 것 같고요. 50세 미만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보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메카니컬 밸브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50에서 60세 상위에서는 뭐 아직까지도 뭐 바이오프라스틱 밸브보다는 메카니컬 밸브가 좀 더 페이버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65에서 75세 상에서는 타바나 사바는 아직까지 큰 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앞으로 데이터가 쌓여지고 말씀드렸던 파트너3나 로우 리스크의 롱텀 데이터가 나오면은 결국엔 사바에 비해서 타바가 좀 더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까 하는 제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